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오늘 별별 특강의 주제는 신년맞이 긍정 마인드 갖기입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직도 1등급의 고지방 마블링을 찾으십니까? 이제 건강한 한우를 지향하는 저지방 유기농 한우를 만나보시죠. 국내 최초 유기농 한우 전문 쇼핑몰 네이처 오다. 신규 회원 가입 시 사용 가능한 적립금 3,000원과 구매 금액의 3%를 적립해드리며 무료로 배송해드립니다. 네이처 오다. 검색창에 네이처 오다를 검색하세요. 40년 감귤 농사꾼과 그 아들이 생산해 판매하는 제주 감귤. 당도 높고 쉬지 않은 제주 감귤. 택배비 포함 10kg당 23,000원으로 주문은 27제주.com 또는 휴대전화 010-4775-2111로 연락주세요. 맛이 없다면 반송비까지 판매자 부담으로 100% 환불 처리해드립니다. 검색창에 이치제주를 검색하세요.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 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이야 하면 좋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지 이 방법적인 문제를 고민해 본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별특강 가족들은 어떠신가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기에도 방법이 있고요. 또 연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자향미 한의원의 박정민 원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 곁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앞서 말씀을 드렸죠. 신년맞이 긍정적 마인드 갖기입니다. 어찌 보면 참 빤한 주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이분과 얘기하면서 정말 신년에는 그 이분께 특강 섭외가 많이 들어온대요. 방송국이든 어디 기업체든 말이죠. 어찌됐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신년맞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연습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자향미 한의원의 박정민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한 사람밖에 없어서. 저도 박수 치겠습니다. 네. 아니, 우리 시생님께서 게시판에 사진을 또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어우, 대단하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제가 노래 나갈 동안, 박정민 원장님, 이 게시판을 좀 보시라고 했더니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사진은 언제적 사진인가요? 금년 5월 달에. 네네. BNT
이 방송인가요? 아니면 잡지인가요? 아마 한국경제인가요? 네, 한국경제 TV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그때 찍었던 사진 같습니다. 정말 그 훤칠한 그 외모를 갖고 계십니다. 전 불만이에요. 터질 듯한 외모를 올려주시다니. 아니 네. 근데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표현이 제가 해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복스럽게 생기신 것 같아요. 네, 복이 차서 넘치죠. 네, 굉장히 인상이 좋으신 네.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들어줄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가지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홈페이지도 이렇게 또 남겨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곳에 자양미 한의원의 박정민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그 방송 출연은 처음은 아니시죠? 예, 가끔씩. 네네. 조금씩 간간히 출연했습니다. 어떤 걸로 이렇게 좀 방송 출연을 하신 거예요? 글쎄요, 보통은, 의료 상식에 대해서 많이 질문한 적도, 방송 출연을 한 적도 있었고요. 네네. 지금처럼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강연 요청을 받아서 네네. 방송을 한 적도 있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어떤 방송을 하셨나요? 가장 최근에 한 것이 큰 방송국은 아닌데요. 네네. 한방건강TV라고 네네. 한의사들 나와서 여성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또 네. 강의를 하셨군요. 한의사가 바라본 여성.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여쭤본 이유는 그때 방송하셨을 때 그 편하게 하셨듯이 오늘 방송도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도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떨고 있는데. 아니 제가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아까 방송 전에 저와 거의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하셨죠. 네네. 정말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내심 오늘 방송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서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아니, 살짝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너무 말씀을 제가 계속 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방송 전인데 살짝 걱정이 되긴 했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실전에 강해야 하니까.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연희동 한쌤과 특별한 인연이 또 있으시다고 오늘 방송을 하게 된 이유도 한쌤의 소개로 저희는 이제 좀 연락을 드렸었는데 네네.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한쌤 듣고 있겠죠?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지 우리 한쌤이, 피드백을 잘 줄려나 모르겠네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우리 박정민 원장님께서 후환이 두렵지 않을 정도로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뭐 특별하고 자식을 떠나서 그냥 편한 한쌤이 여기서도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편하시고 많이 아는 게 많으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조언을 구하죠. 지금은 많은 조언을 구하는 사이인데 처음 만남은 처음에 언제 만나신 거예요? 한 10년 전에. 10년 전에? 한 10년이 넘었을 것 같아요. 한 2002년도인가요? 그 당시에 우리 한쌤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VIP 담당을 하시는 매니저셨는데요. 그런 일을 또 예전에는 하셨었군요. 예. 어느 식도락 모임에 갔는데, 레고처럼 생기신 분이, 그렇게, 음식 쿠폰을 잘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다녔죠. 그게 또 이제 인연이 돼서. 그렇죠. 10년 동안 연락을 해오신 거군요. 네. 한쌤이 또 이제 몸이 아프면은, 저는 이제, 약을 줘서 갖다 바치고 그리고 이제 신년 운세 좀 보고요.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윈윈 관계죠. 그렇군요. 연희동 한쌤님께서 실물은 이 사진보다 더 터질 듯합니다. 핫 하시면서 게시판에다가 고양이 아주 예쁜 고양이가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글을 또 적어주셨어요. 한쌤이 지금 감기 몸살로 그러니까요. 많이 목소리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편찮으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손가락은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한쌤이 정말 제가 지난번에
문희정의 끌림 방송 진행할 때 같이 방송을 진행해봤지만 방송하시면서도 이 게시판에 이제 밑에 답글을 올리시더라고요. 상당히 빠르죠. 아, 그러니까요. 잔재주가 참 많은 분이에요. 이 문자를 치는 속도가 거의 빛의 속도로 네. 이렇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죠. 네. 허수님께서 맞아요. 한쌤 인기 짱이죠 하셨는데 오늘 한쌤 방송 같이 들어주시는 거 맞죠? 사실은 원래 좀 오늘 방송에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좀 우리 박정민 원장님께 표시를 했었는데 예. 많이 좀 편찮으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차마 그럴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되죠.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겠죠.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신년맞이 긍정 마인드 갖기. 근데 저는 우리 박정민 원장님께 책을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방송 시작 전에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해가지고 지난 2, 3일 전쯤에 네네. 퀵으로 제가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셨거든요. 변화의 시작, 비우고 채우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언제 나온 거예요? 얼마 안 됐네요. 올 11월 25일에 나왔으니까요. 한 3주 그래요? 됐나요? 네. 근데 이 책을 완성하는 데까지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요. 네. 얼마나 걸린 거예요? 이 처음 원고가 네네. 8년 전에 써진 원고입니다. 8년 전에요? 네, 쓰여진 원고인데요. 이제 계속 사람도 자기 생각이 바뀌잖아요. 네, 달라지죠. 달라지죠. 자꾸 바뀌고 달라지는데 바뀌는 생각에 따라서 이 원고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개작되고 수정되고 네네. 이러다가 이번에 저희 인생에 있어서 중간 공부 과정에 정리물이라고 할까요? 네. 이번에 정리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8년 전에 이 책의 원고를 다 마무리를 지으신 건가요? 아니면 8년 동안 거쳐서 이게 이제 완성이 된 원고가 이번에 나온 건가요? 8년 전에 완성된 원고는 이 중에 일부분이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네. 새로 공부를 하면서 만들어진 거죠. 이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좀 해보고 싶으셨던 건가요? 이 책의 내용은 계속 8년이 걸린 이유는 네. 그동안 환자를 보면서 한 10년 넘게 환자를 보면서 환자에게 했던 잔소리들. 환자에게 했던 잔소리들? 네, 예를 들면 어떤 거예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네. 생활 습관 바꾸세요. 네네. 살 빼기 위해서는 운동하세요. 아주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이 잔소리 묶음집을 정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어찌 보면 이제 그 한의원에서 네. 환자와 함께 이렇게 겪어왔던 일들을 혹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한의학은 경험의학이거든요. 네네. 경험의학이고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상식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들 아닙니까? 네. 그 어려운 것들을 지킬 수 있게 소개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만들어진 책이죠. 그렇군요. 오늘 주제가 신년맞이 긍정 마인드 갖기예요. 아직 신년은 되지 않았지만은 어찌됐든 그 신년을 맞이한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 갖기. 앞서 오프닝에서 참 뻔한 얘기긴 하지만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질문을 거꾸로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하진 않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살면서 뭐 너무나 흔하게 듣는 얘기지만 네네. 잔에 물이 반이 남았을 경우에 네. 물이 반이나 남았네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네. 커다란 인식의 차이가 있죠. 네네.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시간은 상당히 짧죠. 우리 특히 얼굴, 40대가 넘어가면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죠. 그렇죠. 내가 살아온 과정이 얼굴로 드러나기도 하죠. 그렇죠. 항상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얼굴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항상 부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그게 얼굴로 드러나게 되겠죠. 네.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네. 그게 이제 결국에 쌓여서 좀 더 나이가 먹었을 때 밝은 얼굴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참 그게요. 평소에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내가 잘하는 부분과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잘하는 부분보다는 못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보완하려고 더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비율로 따져봤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살아왔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너무나 당연하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식으로 교육받아 왔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게 연습돼 왔던 거죠. 우리가 자전거를 잘 타려면은 네.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연습이 필요하죠. 처음부터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부단한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자전거를 잘 타게 되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는 계속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너무 많이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으로 먼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연습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곧 들어볼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박정민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게 되셨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법, 혹은 오늘 또 얘기해 주실 절식이나, 그리고 방송에서 우리 별별 특강에서 좀 다뤄봤기도 했습니다만, 감정기법, 감정자유기법. 감정자유기법, 네. EFT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과 어떻게 또 이렇게 알게 되신 거예요? 책을 쓰게 된 동기랑, 네. 연속되는 얘기인데요. 네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원고를 8년 전에 완성을 했어요. 네네. 그 당시에 완성된 원고가 몸의 해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자연환경, 지금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분들이 동시에 느끼는 어떤 우리 환경적 오염의 문제는 굉장히 심하죠. 네. 대기 오염도 심하고, 네. 토양의 오염도 심하고, 그리고 이제 토양에서 나오는 먹거리 오염도 굉장히 심하죠. 이러한 독성 물질들이 내 몸에 쌓이게 되면은 안 좋은 작용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이 안 좋은 작용을 해독하는 과정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한 게 8년 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다 보는데 네. 이게 다가 아니란 생각을 계속하게 된 거예요. 뭔가가 더 있을 것이다. 그렇죠. 네. 사람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각을 하는 의식의 주인인 마음이 있고 그 행동의 주인인 몸이 있는데 네. 몸 부분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헛바퀴 도는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제 마음 공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게 됐죠. 특히 환자를 보다 보면은 네네. 이제 병원에 많이 가시는 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성입니다. 네. 이게 뭐 저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스트레스 줄이세요. 어떻게 줄이란 말입니까? 그죠?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이는지 저도 몰랐어요. 네. 저도 몰라서 스트레스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잔소리는 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으니까 줄여주세요라고 네. 말은 했는데 네네. 한의학에서 이 스트레스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칠정이라고 해서 칠정? 네, 7가지 감정으로 인한 질환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다뤄집니다. 7가지 감정은 뭔가요? 희노애사비공경이라고 해서 네. 기쁨, 네. 즐거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말하는 네. 거죠. 노여움, 네. 짜증, 분노, 비애, 네. 슬픔 뭐 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데요. 네. 이런 감정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이것이 지나치면은 내 몸에 병을 갖고 오게 되죠. 뭐 기쁨 같은 경우도 지나치면 병을 갖고 오게 되죠. 쉽게 말해갖고 로또 당첨돼갖고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과하면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과유불급이 항상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병을 갖고 오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푸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의학에서는 설명이 잘 돼 있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생활 속에서 이런 감정의 과함,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을 갖고 있는데 그럼 꼭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거냐? 이게 저에게는 항상 숙제였어요.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네. 라고 해서 이제 마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뭐 최면도 공부하게 됐고요. NLP라고 해서 네. 상담 이제 자기 개발의 한 방법이죠. 네네. NLP, 뭐 호포노포노, 그리고 아바타, 뭐 그리고 지금 책에 소개시켜드린 EFT,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공부하게 됐는데 이 중에서 많은 부분들은 좀 더 많은 전문적인 공부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도움이 좀 필요하군요. 그렇죠. 전문가의 도움이요. 네. 근데 EFT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쉽게 우리
지난번에 최우석 원장님이시죠? 네, 나오셨을 때도 누구나 쉽게 할 수가 있다. 예, 감정자유기법을 소개하는 그 방송을 저도 들었는데요. 네네. 최우석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누구나 쉽게 EFT는 따라갈 수가 있고요. 네. 이 감정을 조절할 수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걸 소개하게 됐고요. 그러면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몸의 독소를 제거하면은 그게 단가?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독소만 제거한다고 그때만 달라질 뿐이지 뭔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또 다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근본적인 부분이 고쳐지지가 않는다면 말이죠. 그렇죠. 결국에 그거예요. 현재 자신이 아픈 이유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처럼 살았기 때문에 불만스러운 거고요. 지금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몸이 아픈 거거든요. 예를 들면 허리가 아파요? 지금처럼 꾸부정하게 앉아 계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세가. 그럼 소화가 안 되시나요? 네. 그럼 지금처럼 계속 불규칙하게 식사 습관을 하고 네. 과식을 하고 야식을 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그러면은 해독을 해서 치료를 했으면은 네네. 그러면 앞으로의 습관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다 그 두 번째 고민이었던 거예요. 새로 채우자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은 지난번에 그 최우석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는 조금 더 다른 접근법이라고도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 EFT에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와 포함해서 조금 더 다른 접근 방법으로 조금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사람을 볼 때 조금 포괄적으로 보자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네.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학생들이나 지금 현재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현대 과학적인 사고로 이렇게 교육을 받았죠. 데카르트적인 이분적인 분류 방법이죠. 네.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라는 분류 방법으로 교육을 받았었는데 요즘에 그 서구에서도 물리학적 방법들이 많은 조류들이 바뀌고 있어요.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네. 야 이게 다른 게 아니더라. 서로 연관되고 서로 소통이 되더라. 네. 라는 방향으로 이제 연구가 많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몸으로서 마음을 다 치료할 수 있고 마음으로서 몸을 다 치료할 수가 있다. 이런 극단적인 방향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서로 연관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영향을 주고받는. 몸과 마음은 영향을 주고받긴 하는데 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법칙은 틀리다는 거죠. 네. 우리 육체는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서 따르는 법칙에 영향을 받고요. 네네. 마음은 영적 세계에서 따르는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쉽게 말해서 뭐 마음은 그냥 쉽게 비유하자면은 마음은 양자 물리학을 따른다 하더라도 몸은 뉴턴 역학을 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접근하는 방법도 조금 세분화돼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조금 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고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 한의원에서 이제 치료하실 때 환자들에게 이런 얘기 해주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어떤 얘기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라든지 긍정 확언하기라는 이런 말씀들을 왠지 좀 해주셨을 것 같아요. 진료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이 책이 환자들한테 했던 잔소리를 모은 거거든요. 처음 환자들을 처음 봤을 때, 처음 배워서 네. 진료를 볼 때, 네. 보통 이제 그분이 갖고 계신 문제점에 대해서, 직업병이라고 할까요? 네네. 자꾸 이런 잔소리들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마음가짐 같은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은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한번 EFT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EFT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죠. EFT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릴까요? 네. 지난 방송에서 그 방송을 들어보니 최우석 원장님께서 EFT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네. 지난 방송을 참고하면 될 것 같긴 하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몸에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원인은 경락 에너지가 혼란돼서 나타나는 증상이죠. 네. 네. 이 두드림으로써 이 경락 에너지를 혼란을
바로 잡아서 네네. 물체적인 기운을 소통시켜서 네. 내 몸의 스트레스나 내 몸의 불편한 증상을 풀어주는 게 이모셔널 프리덤 테크닉, 감정 자유 기법이라는 EFT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쉽게 표현해서 기의 흐름을 좀 자연스럽게 순환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그렇죠. 거죠. 한의학적으로 기의 흐름이라는 거는 네. 침을 이용해서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EFT를 혹자들은 침을 사용하지 않는 침술이다. 침을 사용하지 않는 침술이다. 두드림으로써 경락을 두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침은 경락, 경혈자리에 놓게 되는 거죠. 네. 그 경혈자리에 침을 놓지 않고 두드림으로써 에너지, 경락 에너지, 네. 신체 에너지 시스템 혼란을 치료하는 방법이니까 침을 사용하지 않는 침술이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들 그리고 네.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도 네. 참고해 보시고 네. 많이 올려주셨는데 저희 한의원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제가 따라하는 법에 대해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파일을 PDF 파일로 이렇게 서로 공유를 했으니까 네. 그런 걸 보셔도 되는데 네. 간단한 방법은 누구나 지금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 네. 부정적인 생각, 네. 아니면 부정적인 신체 증상들, 불편한 증상들에 대해서 네네. 크게 되뇌이면서 네. 그냥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크게 되뇌이면서 손날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되뇌이시면 됩니다. 손날을 두드리면서 되뇌인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냥? 근데 그 손날만으로도 괜찮나요? 지난번에 방송했을 때는, 이쪽도 두드리고, 그렇죠. 준비 과정이라고 해서 여러 부위를 두드리면서 이제 계속 되뇌였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게 원래 원칙적인 방법이고요. 네. 제 생각은 누구나 다 쉽게 약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렇죠. 약식으로 사용을 하면은 되는데 본인이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으면은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한번 연습을 해본다면 예를 들면은 네. 저의 경우에는 네. 오늘 새벽에 어떤 일이 있어서 네.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목이 좀 아프고 네. 어깨가 무거운데요. 네. 이런 것을 EFT로 다스리게 된다면은 문장을 일단 만들어 봐야겠네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그냥 방금 제가 말한 걸 그대로 말하면 됩니다. 네. 나는 지금 오늘 아침에 그렇죠. 오늘 새벽에 병문안을 가느냐고. 병문안을 가느라고. 잠을 설쳐서. 네. 목이 아프고 어깨가 무겁지만 이런 내 자신을 마음속 깊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수용 확언이라는 문장이거든요. 네네. 이 문장을 되뇌이면서 어깨를 두드리는 거죠. 이건 방금 말씀드린 건 저의 예였고요. 네. 다른 분들은 각자 들으시는 분들은 자신의 예로 바꿔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조차도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우선 기본적인 폼은 영어에서 나타난 기본적인 폼은 원래는 EFT라는 게 게리 크레이그라는 미국 사람이 만든 거니까요. 네네. 영어 원문이 있거든요. 네. 나는 지금 뭐뭐한 나의 현상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기본.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나의 현상을 받아들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툴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오늘 남자친구와 싸운 분이 있어요. 네네. 기분이 나쁘시겠죠? 나는 오늘 남자친구와 싸워서 기분이 나쁘지만 이런 나를 받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확언을 만드는 거죠. 이게 수용 확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근데 이 확언을 만들 때 주의하실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드셔야죠.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이유 좀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만들수록 EFT 효과는 증가가 됩니다. 이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상황을 양상이라고 하는데요. 남자친구와 싸웠던 상황이 화가 나는 건지 화가 난다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남자친구와 싸울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남자친구와 싸울 때 남자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가 화가 날 수가 있죠.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남자친구와 싸울 때 남자친구가 나를 경멸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맞아요. 거기에 화가 났을 수도 있었어요. 그죠? 혹은 남자친구와 싸울 때 남자친구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 등을 돌리고 앉았던가, 네네. 아니면 내가 말을 할 때 흘러들는 것처럼 보였다던가, 네. 이런 부분에 화가 났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일반화시켜서 남자친구와 싸운 것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표현을 하면은 정확하게 포인트를 못 집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그렇죠. 더 효과가 극대화된다. 그렇죠. 극대화되고,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네. 자기가 어느 부분에 화가 났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지난 방송에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쥐를 무서워하는 사람이라면 네. 쥐를 지금 이제 그 EFT를 이용해서 할 때 그 쥐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조차도 나는 너무나 힘들다. 네. 실제로 EFT가 많은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데요. 특히 네네. 공포증이나 공황장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굉장히 극대적인데, 네. 어떤 공포스러운 부분을 떠올리기조차 힘들어하신 분들은요,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실제로 이것들 양상을 나눠서 이제 그 공포감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권해드릴 수도 있는데, 네. 최우성 원장님도 강조를 하셨는데, 많이 본인이 진행하기 힘들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지난번 방송할 때는 그런 말씀도 좀 해주셨어요. 그렇게 머리에 떠올리는 것조차도 공포스럽다라는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 그렇죠. 그 방법을 이용해서 그것도 이제 세분화해서 그렇죠. 거기를 극복하고 자유로워지는 거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모든 양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걸 아스펙트 양상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떠오르는 모든 생각에 대해서 EFT를 사용해야 하고 그 네. 감정들을 없애나가는 게 네. 원래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초심자가 처음 하시는 분들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감정 폭발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런 걸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오히려 더 힘들어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렇게까지 떠오르기조차 힘든 그런 공포를 갖고 있는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네.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그렇죠. 자신이 아는 만큼만 말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나가면 됩니다. 저는 우리 박정민 원장님 얘기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구체적으로 무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좀 다시금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점이나 혹은 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만 생각을 했었구나.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곰곰이 따져보고 그렇게 된다면 진짜 그 근본적인 이유를 혹은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살면서 서로 오해를 하고 살죠. 네. 같은 상황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그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서로 틀리죠. 네. 그 이유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살아온 경험과 생각 그리고 지식이 다 틀리기 때문이죠.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해석하는 거는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네.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때 이것도 저번에 그 다른 방송을 보니까 이인복 작가님이 네. 책 만드는 방법. 책 만드는 방법 이제 주제를 찾을 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네. 그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네.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 소재를 모은다고 마음을 먹는다. 네네. 그럼 그 소재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진짜 사나이 예를 들면서 네. 제가 이제 공군을 말하면 앞으로 이제 공군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주변에 우리가 원하는 소스들은 주변에 다 널려 있죠. 널려 있는데 단지 거기에 포커싱을 못 맞춰서 그 주제들을 못 찾아내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보통은 이 주제에 대해서 포커싱을 안 하고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에 대해서 좀 왜곡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지 않고서 그 왜곡이나 일반화는 어떤 필터를 거쳐서 발생하게 되냐면 그 사람의 경험이죠. 그렇죠. 살아온 경험이죠. 경험이고 지식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시험을 잘 못 봤어요. 네네. 시험을 한 번 잘 못 보면 잘 못 볼 수 있죠. 그래서 시험을 운전면허 시험이라고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네네. 운전면허에서 한번 떨어졌어요. 떨어질 수 있죠. 두 번째 떨어졌습니다. 역시 떨어질 수 있죠.
세 번째 떨어졌어요. 역시 떨어질 수 있죠. 각각의 고유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나는 시어머니 없나 봐. 혹은 나는 운전을 못할 팔자인가 봐. 맞아요. 자기 암시하듯이 계속 속으로 되뇌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하고 왜곡되는 건데, 이런 경험들, 그분이 했던 특수한 경험들이 모여가고 그분이 어떤 상황을 경험을 했을 경우에 네네. 그분이 생각을 하게 되는 필터를 만들게 되죠. 그걸 통해 보통은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리고 왜곡돼서 생각을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EFT를 간략하게 좀 알아봤어요. 마음을 좀 비우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어찌 보면 마음을 비우고 또 이제 몸도 비우는 방법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잠시 뒤에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닉네임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CHAZZ님께서 아나운서 목소리도 좋은데 원장님 목소리도 좋은 것 같네요. 하셨어요. 네. 목소리 좋다는 얘기 평소에 좀 많이 들으시나 봐요. 어때요? 들어도 감사한 말씀이죠. 감사합니다. 책에 대한 관심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책 제목이 변화의 시작 비우고 채우기라는 책입니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쉽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숫길 정아님께서 국민TV 메리 크리스마스. 남자친구가 연락을 하루에 3회 하기로 했는데 안 해서 화가 난다. 이런 확언을 또 해주셨고요. 그리고 중년 공시생님께서 한쌤 이쁜 양이 사진 보고 힘내세요. 이 양이처럼 이불 덮고 코 주무시라고. 아이고 고양이 정말 예쁘네요. 또 그런 얘기 올려주셨고, 중년 공시생님께서 내년엔 합격한다. 내년엔 국민TV 개국한다. 내년엔 행복해진다. 내년엔 애인이 생긴다. 기타 등등. 밑에 시생님께서 철도 민영화 시도한댄다. 조합원이 늘어난다. 의료 민영화 시도한댄다. 조합원이 늘어난다. 내년에 국민TV 개국한다. 조합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확언을 하는 거죠. 네. 이런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굉장히 빠르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저는 방송 오늘 하면서도 쉬운 방법이지만 우리가 살짝 잊고 사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긍정적인 마인드 갖기, 확언하기가 말이죠. 답글 내용을 보니까 네네. 제가 이제 전달을 잘 못해드리고 있진 않은가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왜요? 조합원분들의 네. 답글을 보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조합원분들께서 이 답글을 올려주실 때 방송과 관련 없는 것들도 올려주시지만은 하나하나 귀를 쫑긋하면서 다 듣고 계시다니까요. 네, 좀 굉장히 적극적인 우리 별특강 가족들입니다. 그리고 게시타포님은 지금 제주도에 가셨군요. 1주년 결혼 기념일 여행 왔어요. 우도 구경 마치고 성산으로 나가는 배에서 듣고 있으시다고. 참 좋으시겠습니다. 근데 사진 보니까 이게 오늘 찍은 사진인가요? 제주도가 날이 그렇게 맑지는 않군요. 좀 선선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좀 추울 것 같기도 한데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1주년 결혼 기념일 여행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노래 나가면서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청취자들한테 좀 질문을 던져보자. 어떤 질문을 하면 좋겠냐 했더니 우리 박정민 원장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어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으세요? 우리 청취자들에게. 그래서 뭐였죠?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죠.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들. 그렇죠. 제가 오늘 주제가 실제로는 긍정적 마인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네네.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생각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생각을 표현하는 건 언어죠. 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 네. 이거를 바꾸면은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그 사람이
평소에 잘 쓰는 언어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요즘에 너무 힘들어. 죽고 싶어. 다 때려치고 싶어. 네네.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 있죠. 네. 그 사람 힘든 상황에 그렇죠. 있다는 거를 그렇죠. 언뜻 알 수 있는데 네. 그런 생각들이 이따 설명드릴 안테나의 법칙, 유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서로 끌어다니는 거거든요. 네네. 끌어다니는 법칙에서 그 사람의 현실을 끌어다니게 되는 거죠. 힘들어할수록 힘든 현실을 끌어들이게 되고요. 네. 이거 보기 싫어할수록 보기 싫은 그 현실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말들로 그 사람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말들을 자주 하고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방송 들으시면서 내가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이 뭐가 있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지금 생각나는데 춥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추울 수 있죠. 그거는. 예, 전 정말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나 혹은 주변 사람들이 너 습관적으로 그 얘기 계속하는 거 아니냐고. 네. 그래서 더 춥게 느끼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춥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우리 박 원장님께서는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좀 많이 하시나요? 그래서 예전에 많이 했던 것은 쉬고 싶다. 쉬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아까 전에 네. 우리가 이제 방송 전에 네. 정한원 선생님이랑도 잠깐 얘기했는데 네. 정한원 선생님도 네. 휴가를 원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휴가를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고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친구가 너 요즘 관심사 뭐니? 그랬더니 나 휴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서 대부분 요즘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면 네. 휴가 가고 싶어요. 네. 여행 가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네네. 지금 자신의 현실이 답답하고 뭔가 5%, 2%도 아니고 한 5% 정도 부족하신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다. 자신의 생활에 불만족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왜 휴가 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네.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정한아나운서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아마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같이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정 아나운서님은 왜 휴가를 가고 싶으세요? 일단은 재충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재충전을 하고 싶다. 네. 재충전을 하고 싶어서 휴가를 가고 싶은 것이잖아요.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휴가 가는 방법밖에 없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휴가를 가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는 뭔가 휴가지로 가야 내가 휴가를 만끽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휴가를 만끽하고 있구나. 네. 어떤 부분이 휴가를 만끽하고 있는 부분이죠? 일단은 지금 내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네. 바다를 보러 간다. 그렇죠. 혹은 게시타프님처럼 네. 결혼기념일 여행을 가셨을 때 제주도로 가셨으니까 네네. 그런 곳에서 며칠을 보낸다라는 게 일상을 벗어난 느낌이 들어서 네. 그래서 휴가를 느끼고 있구나. 그런 만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을 벗어난 느낌이 들면 뭐가 좋죠? 일상을 벗어난 느낌이 들면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뭐 음악도 좀 많이 들어보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책도 좀 많이 보고 싶고, 네. 그리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싶고, 네.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네, 그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아까 말씀하신 충전을 하고 싶다. 네, 네. 자기 충전을 위해서는 이제 답이 나왔네요.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싶고, 책도 많이 읽고 싶고, 그렇죠. 그리고 음악도 듣고 싶고.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자기 충전이 되네요. 네. 지금 휴가를 안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을까요?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맛있는 거를 먹거나. 네,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네. 이런 부분들을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당장은 방송을 해야 되니까 네. 음악 나갈 때 음악을 열심히 감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은 있을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보고요. 네. 구체적으로 안 다음에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게 긍정 확언하기인가요? 긍정 확언하기 한 방법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저만 그런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어딘가로 떠나야 네. 휴가 가는 기분이 들고 네. 라는 생각 때문에 어딘가를 여기서 떠나야 휴가 가는 기분이 들잖아요. 네. 휴가 가는 기분이 들면 들어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맞아요. 휴가 가는 기분이 들어야지 내가 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지금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네. 재충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휴가를 네. 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목적은 그럼 재충전이죠. 재충전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까 다 나왔죠. 네네네. 나는 음악을 듣고 독서를 하고 네. 맛있는 거를 먹으면 재충전이 돼. 네. 삶을 살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냥 왠지 모르게 내가 바빠서 못하는 핑계를 대고서 우리는 안 하고 살고 있는 게 많죠. 이런 것들을 발견해가는 것이 긍정적으로 확언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저의 어떤 인식의 문제였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은 쉴 때, 그러니까 그렇죠. 주말에 어딘가를 떠나지 않고 집에서 쉬거나 친구들을 만날 때도 몸은 쉬고 있지만 정신적으로는 항상 방송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방송 준비에 대한 네. 생각. 어찌 보면 그쪽으로 계속 신경이 쏠려 있으니까 쉬면서도 쉬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즐겨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서 또 이 말이 나오는 거군요. 네. 지금 현재 충실이라는 말,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사는 방법 중에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이죠. 네네. 지금 현재를 즐길 수 있는.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원래는 그 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네. 그건 잠깐 뒤로 미루고요. 네. 긍정, 마인드 갖기, 긍정 확언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볼게요. 네네네. 네.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부분인 거죠. 글쎄요. 솔직히 말해갖고 과학적으로 증명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책에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뭔가 믿음직한 어떤 법칙들이 나오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가설이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사실이라고 그 누가 확정져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제가 원하고 제가 설명하기 좋은 어떠한 다른 이들의 어떤 가설들, 점차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법칙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저만 말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얘기를 했죠. 어떤 법칙들입니까? 쉽게 말해서 우선은 왜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네. 이 부분들은 베스트셀러가 됐던 시크릿이라는 책에도 잘 나와 있죠. 기억납니다. 네, 시크릿이라는 책의 그 책을 요약하면 이거죠. 네가 원하는 삶을 상상하라. 그 상상한 바를 이루었다고 느끼고 충분히 느끼고 그것을 즐겨라. 네. 이게 시크릿의 아주 시크릿이라는 책을 요약하면 딱 이 두 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리고 네. 현재를 즐겨라 이 얘기군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인용됐던 법칙이 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거고요. 유인력의 법칙. 네, 유인력의 법칙이고 그리고 이제 또 나오는 게 안테나의 법칙이죠. 안테나의 법칙. 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많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금목자학이라고 하고 끼리끼리 모인다. 이 소리죠.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모든 물질 그리고 감정, 의식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각도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 파동, 웨이브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파도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이 파동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공명이죠. 공명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한 그 끼리끼리 어울린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비슷한 성질끼리 서로 같은 울림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생각은 행동을 끌어다니고 그 행동은 결국에 습관을 끌어들이고 그 습관은 자신이 바라보는 현실을 끌어다닌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자, 가위바위보에서 어떤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누군가 가위를 냈어요. 그 사람은 머릿속으로 뭘 생각을 했을까요? 가위를 생각했겠죠? 그랬으니까 가위라는 현실을 맞이한 거죠. 이게 유인력의 법칙이고 끌어다님의 법칙이죠. 네. 이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더 다르게 다가오네요. 그 느낌이. 그렇죠. 또 하나,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인 현실이 끌어당겨지는 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긍정적인 현실이
끌어다녀지는 거다라고 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안테나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역시 말했듯이 우리 뇌의 망상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네. 우리 지금 눈을 뜨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와요.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고자 하면은 뇌에는 과부하가 걸리겠죠. 네네. 필요한 정보들만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필요한 정보들은 지금 현재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들만 취사 선택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부정적인 정보를 취사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원하시는 분들은 긍정적인 그 이론에 맞춰서 긍정적인 정보들을 취사 선택하게 되는 게 이 안테나 이론인데 쉽게 말해서 자기가 채널 SBS를 보고 싶으면 SBS 채널을 돌리고 네. KBS를 돌리면 KBS를 돌리듯이 긍정적인 현실을 보고 싶으면 긍정적인 생각에다 초점을 채널만 바꾸면은 그렇죠. 그 채널을 볼 수 있다. 국민 TV 라디오만 듣고 싶으신 분들은 국민 TV 라디오만 들으시는 거고. 원래 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갖고서 줄였다는 거예요. 이게 안테나 이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시크릿이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생각하고 즐겨라란데 네. 나는 그럼 부자가 됐다고 느끼고 즐겨서 부자가 된 사람이 있느냐? 없죠. 실제로는. 그렇죠. 그건 왜 그러냐면 시한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계속 그런 식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언젠간 되겠죠. 나는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거야. 김연아랑 아사다마오가 동시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도 누구는 김연아는 따겠지만 아사다마오는 못 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아사다마오는 금메달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이 적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겠죠. 아마 김연아가 없었으면 그 다음 올림픽이나 그 다음 올림픽이나 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어느 순간엔 또 따는 순간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시한성,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시한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준비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정말 이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네. 앞서 예를 좀 들어주셨지만 김연아와 아사다마오가 금메달을 따는 네. 그런 예를 들어주셨지만은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렇기 때문에 생각만 하는 건 중요치 않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 생각이 현실 세계에서 끌어다니기 위해서 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네. 찾아나가는 게 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또 하나의 실천 방법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보고 싶은데, 네. 긍정, 확언. 이 방법적인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좀 절차를 밟아가면서 우리가 좀 해볼 수가 있을까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왜 연습이 필요하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이 됐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 네. 그리고 이제 이왕이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사실 특별히 방법이라고 없어요. 어떤 형식이라고 갖춰져 있는 건 없거든요. 네네. 확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하는 말입니다. 평소에 하는 행동, 단어가 될 수도 있고요. 네.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행동이 될 수도 있고. 감탄사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한숨. 한숨. 이것도 하나의 확언이죠. 그 사람의 힘들다는 네. 표현이니까요. 혹은 그렇죠. 어떤 일을 잘 마무리했다. 이런 안도의 한숨이 될 수도 수 있고요. 있죠. 네. 네. 자, 이런 것들을 다 확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좀 더 긍정적으로. 네, 지금 꺼주시죠. 네. 네, 진동으로 좀 바꿔주시죠. 아니, 오늘 우리 박정민 원장님께서 방송 준비를 정말 많이 해오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송을 하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금 휴대전화가 울리긴 했는데, 어찌됐든, 살짝,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굉장히 죄송한 일인데, 분명 진동으로 바꾼 줄 알았는데,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까지 했죠? 그러니까, 그 확언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어떤 감탄사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 확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태는 없어요.
이게 옳은 학원이다.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옳은 방법이다.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 옳은 방법이다라는 방법은 정해진 형태나 규칙은 없는데. 그런 건 없고? 없는데, 이왕이면은. 네. 효과적으로. 네. 그리고 좀 강력하게 나한테 작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학원을 만드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네. 좀 더 즐기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그러면 그 연습 방법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학원을 만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말이에요. 네. 이제 긍정적인 상황을 생각할 때, 자신을 대상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 자체를 네.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기준을 그쪽으로 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거든요. 네네. 그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게 되면은, 삶에 있어서 주도권을 뺏기게 되고,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많은 지금 답글들을 보니까. 네네. 우리가 좀 질문을 드렸었죠. 네네. 어떤 말을 무의식적으로 하시냐 했더니, 우울한 하루님께서는 저는 힘들어 죽겠네라는 말을 달고 삽니다. 정말 힘들다고 느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입버릇인 것 같습니다. 연희동한 쌤이 이렇게 올리셨네요. 네. 요즘처럼 세상 살아가는 게 다 불만이고 짜증나고 미래가 막막한데 이럴 땐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세상의 탓을 하게 되면은 네. 내 인생의 책임을 이제 세상 사회에 전가하게 되는 거죠. 이 막막한 세상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야죠. 네. 학원을 할 때는 세상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어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네. 학원을 할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로 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연인끼리도 그래요. 남자친구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러면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남자친구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걸 좀 긍정적으로 이제 확언을 만드는 거죠, 문제는. 네, 할 때는 긍정적으로 할 때는 주체는 반드시 자신이 돼야 됩니다. 주체는 내가 돼야 한다. 그렇죠. 네. 남은 바꿀 수가 없죠. 그 쉬운 예로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어떤 기준을 남의 기준을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나한테로 이제 기준을 가져와서 확언하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장사하는 사람이면은 네. 고객들은 네. 나를 신뢰할 것이다. 고객들은 나를 신뢰할 것이다. 왜냐면 내가 이제 말하는 거에 신뢰감을 갖고선 내가 상품 설명하는 거를 잘 이해할 것이다. 네. 라고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네. 나를 찾아오는 고객들은 나를 신뢰할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느낌이 다른데요? 아니 이런 네네. 거는 잘못된 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는 고객들이 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자 얘기는 잘못된 표현이다라는 전자 얘기가 잘못된. 전자 얘기가 잘못된 표현이다. 이런 식은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요. 네네. 이제 바꾸는 방법은 나는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모든 고객들이 나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나한테 맞추는 자기 거군요. 위주로 하는 거죠. 아까와 전과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나를 좋아한다. 고객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그녀는 나를 좋아한다. 이것도 그녀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것은 옳은 효과적인 확언이라고 볼 수 없죠. 예를 들면은 나는 너무나 매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녀의 마음을 끈다. 여기서도 약간 구체성이 있군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 위주로 확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 위주로 확언을 한다. 그렇죠. 네. 내 위주로 확언을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죠. 회사에서 월급을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회사가 하는 거죠. 사회가 깨끗했으면 좋겠다. 이거 사회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 위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 점점 월급이 오른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런 식으로 사회가 변했으면 좋겠다. 나는 사회가 이런 말 이건 정확한 좋은 표현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나는 너무나 심지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사회에서도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런 걸로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한다.
이런 식으로 확언을 하는 게 우선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EFT를 계속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것도 효과가 있는 건가요? 확언 자체만으로도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네. 자기 인생이 좀 이제 바뀌긴 시작하는데요. 게리 크레이그는요. 네네. 확언에 EFT를 결합하라고 합니다. 확언에 EFT를 결합하게 되면은 무의식에 이걸 심어주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특별히 이제 EFT를 결합한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네. 그냥 다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네. 편하게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을 모아서요. 네. 왼손으로 두 손가락을 모았으면은 오른손 손날. 그러니까 새끼 손가락 날 쪽. 네. 그 부위를 편하게 이렇게 두드리면서. 방금 자신이 만들었던 확언을 되뇌시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매력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경락을 두드리면서 방금 말한 확언을 내 무의식에 입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입력이 되는 거죠. 무의식은 실제로는 3살짜리 어린이에요. 네. 왜 긍정적 확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프레임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빨간 가죽 잠바를 절대 떠올리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면은 방금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셨죠? 가죽 잠바가 떠올라요. 빨간 가죽 잠바가 그죠? 떠올리지 말라고 해도 네. 떠오를 수밖에 없죠. 왜? 먼저 빨간 가죽 잠바를 떠올려야지 그걸 없앨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우리는 언어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무의식은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해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네. 긍정과 부정어를 구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들을 많이 익혀야 되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는 살을 빼고 싶어. 네. 나는 이거는 긍정적인 말일까요? 부정적인 말일까요? 살을 빼고 싶어? 이거는 부정적인 거에 좀 포함이 되는 말인가요? 어떤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은 무의식에서는 나는 살을 빼고 싶어 그러면은 살에 집중을 하게 되죠. 이런 말들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날씬해지고 싶어. 무의식은 날씬함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무의식은 3살짜리 어린이기 때문에 이런 부정어와 긍정어도 구별을 못할 뿐더러 그리고 자신이 어떤 확언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합당한 이유가 합리적이든 도덕적이지 않든 간에 찾아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무의식에 주입하는 방법은 계속 끌어당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끌어당기는 방법은 내가 긍정적으로 했던 말들을 그렇죠. 유인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끌어다니면서 네. 푸시를 넣어주기만 하면은 이 무의식에서는 계속적으로 끌어다니는데 작용을 하는 거군요. 계속 그렇죠. 무의식적으로. 그렇죠. 그 푸시하는 방법으로 EFT를 사용하는 거죠. 넣어놓는 방법을 심어넣는 방법으로 그렇군요. EFT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네. 참 표현이라는 게 쉽지 않아서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준을 나한테 두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저는 살아오면서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른 무언가의 기준을 둬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것조차도 이게 쉽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다는 네. 거예요.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나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나는 성공하고 싶어요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운동선수들이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골프를 치시는 거를 예를 들까요? 네. 골프를 치는 걸 예를 든다면은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을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골프를 그린에 공을 넣기를 원한다면은 네네. 보통은 쉽게 말해갖고 시원한 장면을 생각을 하죠. 그림보다 이제 드라이브 샷을 날리는 걸 네. 생각을 할게요. 네. 드라이브 샷을 날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오비를 안 내기 위해서 오비를 내지 말아야지 조심하면서 네. 오비라는 게 뭐냐면 잘 정해진 페어웨이를 벗어나는 것을 오비라고 하는데요. 네네. 오비 내지 말아야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오비를 내게 되죠. 아까 말했듯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인 단어 오비에 집중을 하게 되면 오비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교정을 하냐면은 보통은 나는 페어웨이에 깔끔하게 안착을 시켜야지라는 말로 보통 바꿔줍니다. 뭔가 좀 현실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그렇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네. 긍정적으로 네. 이제 말을 계속 만드는 거군요. 네. 실질적으로 골프 코치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오비 내지 마세요가 아니라 페어웨이 어느 쪽으로 안착시키도록 노력하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정말 어찌 보면 뜻하고자 하는 말은 같은데 네. 표현만 많이 다른. 근데 그게 큰 차이를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얘기군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확언 긍정하기의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확언 긍정하기, 이걸 좀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또 하나 상상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상상하는 방법? 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너무 이게 어렵지 않아서 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네네.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자꾸 되뇌야 되는데 같은 말을 자꾸 되뇌이다 보면은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좀 더 생동감을 주는 방법을 좀 섞어주면 더 좋죠. 아, 어떻게 생동감을 불어넣을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은 나는 가난하기 싫어라는 거는 별로 좋은 확언이 아니라고 했죠. 네. 좀 더 긍정적인 말.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는 말로 이제 확언을 했다고 생각합시다. 네. 부자가 되고 싶으면은 좀 더 부자가 된 모습, 어떤 모습이 부자가 된 걸까요? 지갑을 열어봤더니 돈이 좀 5만 원짜리가 뭐 이렇게 많이 두툼하게 들어있다. 네. 네. 이런 모습들을 좀 구체적으로 확언하는 게 좋죠. 나는 항상 지갑에 돈이 두툼하게 5만 원짜리가 두툼하게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내 지갑에서는 5만 원짜리가 술술 점점 끊임없이 나온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부사나 뭐 이런 걸 사용해 갖고선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진료하실 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런 확언을 통한 치료 혹은 개선 효과를 본 사례에 대해서. 앞서 제게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이제 침을 이용해서 외적인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성형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많이 받으러 오긴 하는데 그 전에 이 긍정적인 마인드 갖기 확언 방법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까 그 말씀 그렇게 이제 대화 나눴던 부분은 요지는 뭐냐면은. 네.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강남에서 그 침으로 이제 한방성형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방성형을 합니다. 네네. 침으로 어떻게 한방성형을 하느냐? 턱을 깎고 뭐 코를 세우는 게 아니라요. 우리 자체 얼굴은 실제로는 자체가 다 이쁘거든요. 네. 얼마나 다들 이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까? 그런데 이제 삶을 살다가 EFT의 어떤 원칙 중에 하나가 있죠. 부정적 감정이 경락의 혼란을 갖고 와서 네. 문제를 일으켜서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우리 얼굴에는 43개의 표정근과 정말 수많은 경혈과 경락이 지나고 있죠.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우울한 감정들, 짜증나는 감정들, 분노의 감정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경락체계에 영향을 줘갖고 네. 우리 얼굴들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웃는 모습이 안 이쁘게 되기도 하고요. 네네. 표정이 잘 안 젖지기도 합니다. 또 우린 또 중력 영향으로 얼굴에 많이 근육들이 처지는 효과도 그런 것도 많이 지속이 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EFT를 사용해서 손을 두들기듯이 저는 이제 침을 이용해하고 그 경혈자리를 자극을 해서 네네. 올바르게 풀어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얼굴이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부작용도 없고 회복 기간도 필요 없으니까 많은 방송 시험을 준비하는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많이 찾아와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물론 일반 사람들도 이쁜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얼마나 다들 외모가 일반 사람들보다 더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죠. 굉장히 잘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도 정말 깜짝깜짝 놀라게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어떤 컴플렉스를 얘기하고요. 네. 자기 외모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나운서 시험에서 자꾸 떨어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방송에서 좋은 인상을 못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그게 전부만은 아니겠죠. 제가 봐도 그래요. 네. 왜 그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외의 장점들에 대해서 집중을 못 하시고 남들보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단점을 부각해서 이렇게 자꾸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이 항상 저에게 숙제였어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해주게 돼,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치유해주고 그렇죠.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얼굴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면은 상황이 틀려집니다. 자신감이 붙고요. 같은 얼굴이었는데도 그동안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 같은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는 네. 자신이 갖고 있는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을 했기 때문이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조언해주는 게 의사로서의 제 역할이죠. 그런 또 사례들이 있었군요. 별별특강 오늘은 신년맞이 긍정 마인드 갖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양미 한의원의 박정민 원장과 얘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앞서 좀 질문을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댓글 보는 것 가운데 지금 이 얘기는 좀 필요하다는 부분은 박정민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네. 네. 허수님께서는 여행 가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하네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짜증나를 제일 많이 쓰네요. 라고도 하셨고요. 또 어떤 글들이 있을까요? 앞서 우울한 하루님께서는 힘들어 죽겠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신다고 전해주셨고. 참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말이죠. 그렇죠? 돌리파파님께서 시크릿이랑 일맥상통한가요? 라는 답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네네. 시크릿이 주장하는 바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주장하는 바는 맞죠. 근데 거기서 빠진 부분은 실천하는 부분입니다. 실천하는 부분. 네. 우디 알렌이 말했죠. 성공의 파라는 참석이다. 출석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걸 즐기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시한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언제 나에게 다가올 수는 없어요. 그 상황을 나한테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실천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크릿에는 빠져있는 부분이고요. 상상만 해라. 그럼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시크릿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종암동 조합원님께서 우리 국민들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저들이 우리 조국을 이리도 개판으로 만드는 건 아닐까요? 나아지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하셨는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국민TV 조합원이 되셨으니까 이게 어찌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서 실천으로 한 단계 옮기신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종암동 조합원님. 근데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네. 겨울이 깊어져야지 봄이 오죠. 네. 그리고 밤이 깊어야지 이제 아침이 오지 않습니까? 네. 사시사철 다 변하죠. 그죠? 근데 모든 극에 다다르게 되면은 새로운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네. 공자가 네. 노나라 출신이거든요. 네. 그 당시에 강성했던 주나라나 다른 나라에 태어났으면은 노나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약소국이었어요.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공자의 학문이 완성됐을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조건이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으면은 공자의 그런 사상도 유학사상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상황 자체가 민주주의가 억압받는 이 상태가 좀 더
성숙된 민주주의가 네. 발전되는 어떤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끊임없이 긍정적인 생각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네. 비판과 네. 그리고 이제 자기 학대는 틀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신년맞이 긍정마인드 갖기라는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자향미의 박정민 원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노래를 한 곡 듣고요. 계속해서 특강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신년맞이 긍정마인드 갖기라는 특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양미 한의원의 박정민 원장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노래 나가기 전에 확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쭉 한번 했었는데 일단은 기준을 나한테 준다. 그런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떤 게 있었죠?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확언은 기준을 나한테 둔다. 네. 1인칭으로 하는 거죠. 1인칭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될 수 있으면은 부정적인 현실보다는 긍정적인 현실에 초점을 맞춰서 긍정적으로 말을 하자.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상학이나 네. 구사어 같은 걸 이용해서 좀 생동감 느끼게 네네. 재밌게 한번 확언을 해보자. 네. 이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추가로 말씀드릴 게 네. 하나가 더 있는데. 아, 그런가요? 네. 네네. 확언은 될 수 있으면은 당위론적인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거. 뭐 영어로 말하면은 must, should죠. 뭐뭐 해야만 돼. 이런 것보다는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거. 그러니까 주변 신경 쓰지 말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게 진짜로 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신이 진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언을 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은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남이 원해서 내가 끌려가는 건지. 그렇죠. 나는 대학에 가야 돼? 정말 자신이 원하는 건가? 내가 대학 가길 원하는 게 맞나? 그렇죠. 부모님이 원하는 건 아닌가? 그렇죠. 부모님이 원하고 네. 뭐뭐 해야 돼. 너는 이제 아들로서 뭐뭐 해야 돼. 아빠로서 뭐뭐 해야 돼. 남편으로서 뭐뭐 해야 돼. 이런 당위론적인 부분이 아닌지 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아, 그렇군요. 환자들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불임 부부였는데요. 네. 나는 정말 아이를 낳기를 원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많은 불임 부분들한테 제가 이제 조언을 해주는 게, 요즘에는 그 임신과 출산이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이 굉장히 병적인 과정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가 또 많아요. 이건 많은 검사를 받고 네. 출산 연령이 높아지니까 뭐 기형아 검사부터 해서 네.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자연의 그냥 한 과정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죠. 근데 그런 카페들 보면은 서로 많은 걱정을 해요. 나는 임신 몇 주인데 어떤 증상이 있었어요. 나는 뭐 몇 개월인데 임신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굉장히 걱정도 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부정적이고 불안한 현실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접하게 되다 보니까 네네. 임신을 못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 자기와 비슷하게 걱정하는 분들의 걱정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생각들, 그런 현실들을 또 끌어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불임이 아닌데도 자기가 불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조언을 해드리냐면은 그렇게 부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를 끊고 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키울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한번 지금부터는 생각해 보세요라는 말을 많이 해드려요. 그런 말을 많이 해드려서 이제 그런 확언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이제 했던 분이 있었는데 네네.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기억나는 분을 말씀드릴게요. 어떤 부부가 자기는 정말 예쁜 딸을 낳고 싶다. 예쁜 딸을 낳고 싶다. 예쁜 딸을 낳고 싶다라는 확언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치료를 상당히 오래 했어요. 네. 오래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빨리 임신이 안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부와 다시 상담하다 이제 좀 새로운 부분들을 알았죠. 예쁜 딸을 낳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된 이유는 네. 자기가 진짜 예쁜 딸을 원했던 게 아니라 점점
이 부부들은 정말 사이가 좋았거든요. 자기 둘이 지내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그렇게 신혼생활을 오래 즐기다 보니까 이미 중견부를 지난 거죠. 아, 시간이 많이 흘렀다. 많이 흘렀죠. 그랬더니 주변에서는 저렇게 사이가 좋은데 왜 아이가 없지? 그리고 그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그 동생들도 다 결혼을 하고요. 네. 그 동생들은 벌써 아이들을 출산해갖고 애들이 점점 커가고 있고요. 부모님은 늙어가고요.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지 못해서 걱정이 되고 주변에 압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둘은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원하게 된다고 착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에 깨닫게 돼서 이제 그 부분들을 교정하니까 네. 이제 아이를 갖게 된 좋은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살펴보기 좋은 방법은요. 네. 만약에 그것을 했을 경우, 그것이 이루어졌을 경우 내 삶에 변화가 있나요? 정말 희열이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합격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렇죠. 그걸 한번 곰곰이 따져봐야겠군요. 네, 가슴이 두근거리나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였는지 아니면 주변에서 원해서 당연한 쪽으로 내가 생각했던 건지 이렇게 좀 알 수가 있죠. 그 중년 공시생님께서 저는 지금 두 가지인데 합격과 연인 어쩌죠? 아까 긍정 마인드는 알겠는데 우선 합격이 우선이겠지만 하시면서 글을 올려주셨어요. 저희 노래 나갈 때 그런 부탁을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우리 이 별 특강을 듣는 청취자분들께 어떤 긍정의 확언을 한번 만들어드려보면 어떨까. 그런 그렇죠.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 중년 공시생님은 정말 자기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합격이 우선이겠지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합격 이후의 삶에 대해서 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제가 볼 때는 이 질문은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떤 입시를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서 이제 연인과의 관계도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네네. 정확하게 그렇게 내용이 구체적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그거 같습니다. 맞나요, 공시생님? 일단은 전제하에 그런 전제하에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모든 우리 선택의 기로, 짬뽕이냐 짜장이라는 선택의 기로에 쓰죠. 네. 갈등이 항상 일어나죠. 나는 이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합격하고 싶고, 네. 그리고 지금 내가 사귀고 있는 이 사랑하는 여자친구와도 유지되고 싶고, 네. 이런 항상 이게 공생의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네. 근데 사실 이건 정확하게 공생의 관계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이제 갈등의 관계죠. 나는 정말 편한 게 좋아. 귀찮은 게 좋아. 그리고 나는 이번 시험에 합격하고 싶어. 이건 갈등의 관계가 될 수 있어요. 합격하고 싶으면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나는 편한 게 좋아요. 머리가 너무 아프게 공부하는 게 싫다고요. 그럼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 적절한 지점에서 이렇게 합의를 이루죠. 네.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쉬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정확한 갈등 관계를 이루는 구조인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사람과의 인간관계와 이제 어떤 자기 목표와의 관계는 정확한 네. 갈등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둘 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것도 이제 갈등 관계로 보자면 만약에 이걸 갈등 관계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적당히 연인을 잃지 않을 정도로 공부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소홀하게 되고 연인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우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중년 공시생님 같은 경우에는 네네. 합격 시험이라는 부분과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같은 갈등 관계가 아니란 부분부터 알아야 되죠. 연인이 원하는 부분이 뭘까요? 연인이 원하는 부분, 네. 나를 사랑해주길 원하는 거죠. 나를 네. 사랑해주기 위해서는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만나주길 원하는 것이고 연락도 자주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자주 만나야지만 사랑하는 걸까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사랑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공부하면서 받는다면. 자주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게 낫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밑에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2년 만나고 하는 것이요. 올해 헤어지고 해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연도. 그렇죠. 그러니까 합격도 그리고 네. 연인이 생기는 것도 두 가지 이게 이제 긍정 마인드로 이렇게 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요. 그죠.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자기 위주로 두 가지를 따로 이렇게 같이 해도 되죠. 네. 뭐 이런 갈등 구조가 아니라면은 나는 뭐 매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다. 새로운 인연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도 되나요? 그렇죠. 자기 이상형 같은 경우 거기다 넣어도 되는 거죠. 이상형이 어떤 여자인지 네. 어떤 이상형의 여인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도 좋죠. 그리고 합격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될까요? 나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앞부분을 좀 써놔야죠. 네. 그래서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합격한다. 네. 아니면 합격 후의 모습을 그려도 되죠.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운전면허 시험은 아닌 것 같지만 네. 운전면허 시험이라고 해볼게요. 가정하에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되죠? 차를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학원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차는 뭐 소나타다. 나의 차는 그래죠. 나는 나의 차인 소나타를 타고 멋지게 드라이브를 한다. 이런 식으로 학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생동감 있고 네. 생생하게. 네네. 이분이 만약에 어떤 공기업에 합격을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되는 거라면요. 네네. 나는 나의 직장은 뭐 어디다. 나의 직장을 출근할 때 어떤 기분이 든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확언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확언을 하면서 계속 삶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참 정말 이 들을 때마다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이루어질까라기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새롭습니다. 저는요. 네. 들을 때마다 좀 많이 나도 빨리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겠다. 기존에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계속 들여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상식입니다. 상식.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자신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다 알고 있죠. 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좋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네. 그게 마음처럼 뜻처럼 잘 되지 않는 게 우리네 삶이니까요. 네. 많은 연습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숲길 정아님께서 확언 문장을 또 올려주셨네요. 나는 너무도 매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 스마트폰에 국민TV 스티커를 보여줄 때마다 국민TV 조합원이 더 늘어난다.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확언의 예네요.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정말 훌륭하게 만든 네. 방언입니다. 굉장히 쉽죠. 네. 방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좀 더 이제 응용하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된 이후에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고 부사어나 상상하기를 넣어갖고선 네. 활용하면 좀 더 재밌죠. 연희동 한쌤님께서 나는 박정민 원장님이 보약 한 다발과 과일 한 다발을 보내줄 만큼 매우 불쌍하고 이쁘다. 굉장히 잘 만든 학원이에요. 근데 불쌍한 다고 표현한 게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은 못하겠는데요. 좀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되죠. 네, 연희동 한쌤님. 이거는 제 개인적인 말이지만은 우리 한번 연락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개편 과정에서 지금 방송 듣고 계시니까 네, 그 논의도 좀 필요하니까 연락 조만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EFT로 마음을 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확언 긍정하기를 통해서 또 이 비운 마음을 좀 새롭게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몸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비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했는데 지금이 이제 그 시기가 왔습니다. 네. 어떤 방법이 있나요? 책 전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이제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몸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는 것 자체가 서로 다른 법칙을 따른다고 그랬죠. 네. 네.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영향을 많이 주죠. 많이 주니까 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비우기 위해서는 EFT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참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걸로 스트레스를 비웠으면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습을 해서 긍정적으로 사고를 하면 스트레스가 좀 더 나에게 적게 오지 않겠느냐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몸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 그렇게 깨끗한 환경이 아니죠. 그죠? 네. 독소들이 많이 쌓이는 환경이고, 또 우리 생활 습관 자체가 또
규칙적이거나 이렇게 또 굉장히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죠. 우리 생활 습관 자체도 내 몸 건강에 많이 안 좋은 습관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네. 몸이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몸을 직접적으로 그러면 휴식하고 몸을 좀 직접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건강하면 생각하는 게 크게 음식이나 운동 습관이죠. 그렇죠. 그중에 음식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삼시세끼를 먹죠. 규칙적으로 좀 먹어줘야지 좀 내가 생활하는데 에너지도 쌓이고 그러죠. 뭘 먹어야 힘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현대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진짜 못 먹어서 병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 못 먹어서 병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죠. 그렇죠. 요즘은 정말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자기가 활동하는 거 이상으로 많이 먹다 보니까 그런 노폐물들이 내 몸에 쌓이겠죠. 네. 우리 위장은 잠시도 쉴 틈이 없이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혹사당하니까 쉴 틈이 없이 혹사당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나타나죠. 한의학에서 비위장이 있는 곳,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가운데를 중초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가 밥 먹는 이유는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신에 퍼뜨려주는 게 이유잖아요. 만약에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특히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소화를 비위장에서 시키면 우리 전신에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그 에너지 공급하는 기능이 떨어지겠죠. 네. 가장 말단에 있는 손발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잘 못 받으니까 더 그렇죠. 차고 아프고 뭐 이런 증상이 나게 손발이 붓거나 아프거나 네네. 찬 분들 특히 여성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 그런 분들이나 그리고 아니면은 또 머리도 말단에 속하죠. 가슴에서 보면요. 네. 그죠?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날 때 어지럽거나 현혹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화기관에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뭐 어떻게 될까요? 이 소화기관을 좀 효율적으로 좀 휴식을 해야 되는데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때 제가 제시했던 게 간헐적 737 절식이죠. 절식. 네. 요즘에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이 돼서 제가 말이 먼저 나왔는데요. 네.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유행인 이유는 그렇게 크게 고생 안 하고, 16시간에서 20시간, 잠깐만 이렇게, 공복 기간을 갖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알아서 이렇게, 좋아진다. 네. 뭐 이런 걸 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공복기에 나타나는 호르몬과 그리고 이제 포만감을 나타낼 때 나타나는 호르몬 자체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자꾸 이런 호르몬의 변화가 있으면 내 몸에 영향이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네. 궁극적으로는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절식을 한다 하더라도 절식은 내 위장기관을 쉬게 하는 아주 좋은 도구입니다. 그런데 절식을 그렇게 급하게 편하게 하는 방법보다는 좀 규칙적으로 하는 좀 원칙대로 하는 게 그게 바로 737 절식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원칙적으로 하는 게 좋다. 737 절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네. 가운데 있는 3이 절식 기간입니다. 절식 기간? 3일 동안 절식하는 건가요? 그렇죠. 먼저 7일 동안 감식을 하죠. 절식 준비도 절식에 필요한 기간이 필요하고요. 감식. 먹는 걸 줄인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줄여야 돼요? 보통 내가 먹는 양에서? 보통 감식 기간에는 감식을 7일이라고 잡은 거는요. 네. 절식을 앞두면서 갑자기 음식을 끊게 되면은 몸이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익숙하게끔 만들어주는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때는 음식을 줄여나가면서 네. 자극적인 음식도 줄여야 돼요. 자극적인 음식도 줄여야 되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자극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맵고 짠 거 먹으면은 사실 밥이 더 땡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이 많이 돼 있는 것들을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잠깐 중단했을 때 네. 크게 몸에 부담이 없을 정도로 몸을 만들어 놓은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7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3일은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됐으면은 네. 이제 절식을 해보자라는 거죠. 3일 동안으로 그 절식 기간을 잡은 거는 우리 몸은 3일 동안 절식을 하면요 호르몬계가 리셋이 됩니다. 새로 세팅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는 절식하는 게 좋고요. 근데 3일 동안 무조건 굶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활동에 필요한 어떤 칼로리들은
공급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책에는 소개가 돼 있는데 과일 주스를 이용해하고 네. 이제 양분의 칼로리를 공급해주면서 3일을 버티는 거죠. 절식하게 그러니까 절식의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표적인 방법? 네.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절식할 때. 3일 동안 말 그대로 절식의 방법은 특별히 없죠. 절식의 방법은 음식을 끊는 거죠. 근데 음식을 끊을 때 중요한 거는 물은 끊으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물은 충분히 드시고요. 네. 그리고 절식하는 기간 동안에는 고형식을 드시면 안 됩니다. 고형식? 고형식이라는 게 뭐냐면 덩어리 음식이죠. 네. 덩어리 음식을 드시게 되면은 위장이 충분한 휴식을 못 취하게 되고요. 오히려 위장병이나 위궤양이나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통증, 복통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고형식은 피하시면서 네. 당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쓸 수 있는 당. 네. 그러니까 과일 주스나 아니면 꿀물들 같은 거를 네. 희석을 해갖고서 네. 계속적으로 공급해주면은 네. 편하게 공급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절식 기간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네. 회복기라고 해서 이때도 저는 7일 이상을 꼭 지키라고 하는데요. 네네. 보통은 단식원 같은 데서 단식을 시키면은 절식 기간 동안 위장이 쉬었다고 위장 기능 회복한다고 동치미 같은 걸 먹이는 데도 있거든요. 네네. 정말 큰일 날 일입니다. 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복 기간 동안에 이제 정말 절대적으로 피해야 될 음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절식을 한 뒤에는 철저한 무염식을 통해 갖고선 한 7일 정도 다시 좀 몸을 다스려 주는 게 편하게 몸을 회복해 주는 좋은 방법이죠. 이런 식으로 길게 좀 길게 봐서 내 몸에 휴식할 수 있는 어떤 스케줄을 잡는 것이 네. 몸에도 올바른 휴식을 주는 거다라고 제 생각을 주장한 게 이 737 절식의 내용입니다. 그 737 절식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해야 돼요? 며칠 동안? 그냥 이렇게 7일, 3일, 7일 요 정도만 하면 끝인 건가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사실은 737이라는 거는 그냥 숫자잖아요. 네. 숫자는 그렇게 표시해 놓은 거고 책에도 써놨지만 7일 이상 하면 좋습니다. 3일 이상 하면 좋습니다. 7일 이상 하면 좋습니다. 실제 그 기간은 사람의 그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그 필요한 기간은 본인이 휴식을 취해야겠다라고 스케줄을 잡았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자세한 정보는 좀 이렇게 이제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전 궁금한 게 그런 절식을 할 때 어떤 거를 먹으면 뭘 먹어야 될지 알고 싶거든요. 그 절식하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안 먹는 건 맞는데, 네. 그래서 조금씩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나트륨은 피하고, 물은 꼭 먹어야 하고, 그리고. 절식하는 기간에는 안 먹는 게 맞고요. 물을 드셔야 되고요. 물만 드시면서, 3일, 절식 기간이 길지가 않거든요. 네. 3일 동안, 실제로 하루 단식이 아니라 3일 정도 단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은 해야 되잖아요. 네.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 생과일 주스, 그러니까 건더기가 없이 만들어갖고요. 네. 그걸 물로 희석해서 3대1 정도 희석해서 먹어주면은 당분이 공급이 되죠. 보통 그걸로 절식 기간 동안을 유지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요? 아니요. 수시로 복용해 주셔도 돼요. 절식 기간 동안에 그런 과일 그럼요. 주스를? 과일 주스를 계속 먹으면서 공복을 없애주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7일, 3일 앞뒤로 7일이 있잖아요. 네. 그 기간 동안에는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어. 그러면 이제 절식하기 위한 어떤 그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동안은 밥을 어느 정도로 주기로 해야 되는지. 자세한 내용은 책에 써놨지만 그냥 원칙만 말씀드리면요. 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루 3끼를 먹어. 이런 분들은 우선은 바로 끊을 수는 없죠. 그죠? 힘들죠. 하루 2끼, 하루 1끼 점점 줄여나가는 기간을 감식 기간 동안에 가져야죠. 그리고 먹던 음식도 바꿔야죠. 쌀밥을 먹었던 분들은 소화 잘 되는 미음이나 이런 거를 바꿔가면서 정말 절식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무리 없게 절식하게 준비를 하고 절식을 한 후에도 몸에 무리 없게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기간을 충분히 갖자라는 게 737 절식의 요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찾아보고 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단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즘에 유행하는 너무 단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하면 몸이 해독이 되고 몸이 좋아진다라고 이제 강요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 부분들에서 강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단식과 그리고 이제 그 평상식을 오가면은 네. 내 몸에는 그렇게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거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단식 좋습니다. 절식 좋고요. 간헐적 단식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건강을 휴식을 취하시든지 다 좋은데 문제는 좀 길게 보시고 내 몸에서 편안하게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충분히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737 절식이라는 것을 소개해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코코아님께서 마지막 질문을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굶는 걸 못 참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소화기도 약하고 잘 체하는데 조금만 끼니가 늦어도 난리도 나고 그 급체를 반복해요. 그런 사람은 절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들, 코코아님 같은 부분도 절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많이 한번 도전해볼 만하신데요. 그 737 절식의 7일의 그 감식 기간을 충분히 오래 가지셔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굶는 걸 못 참으면 굶는 연습, 굶기 전까지 이제 식사를 줄여나가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지 절식기를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한테 무조건 단식하십시오라고 한 경우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박정민 원장님께서 운영하시는 블로그나 사이트가 있으시죠? 네. 이런 오늘 방송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올라와 있는 그런 사이트나 블로그가 있으면 좀 안내를 해 주시죠. 갑자기 질문해서 잘 네. 모르겠는데 우선은 제가 개인 블로그에 네. 개인 블로그는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하고요. 네. ERIL96 이라는 아이디로 사용을 하고요. 네. 개인 블로그에 방금 말씀드린 EFT나 아니면 이런 절식 그리고 제가 환자를 바라보는 어떤 관점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올려놨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뭘 치면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검색을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저는 제 아이디로 접속을 해갖고 내 블로그 들어가기로 들어갔거든요. 제 블로그 뒤쪽에 ERIL96을 치시면 되고요. 네. 아니면은 찾기가 힘드시면은 자양미 한의원의 공식 블로그를 찾아 들어오시면은 네네. 제 블로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그게 블로그를 더 빠르겠네요. 네, 자양미 한의원 네.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셔서 블로그를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변화의 시작 비우고 채우기 EFT로 마음을 또 절식으로 몸을 해독하고요. 또 확언 긍정하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그래서 신년맞이 긍정마인드 갖기라는 주제로 별특강을 이어가 봤습니다. 오늘 자양미 한의원의 박정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별별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 저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